자, 안녕하세요. 북소형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감정이입 관련된 내용을 이제 해볼게요. 자, 교재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446페이지 펴보세요. 자, 1번 문제를 풀어보죠. 자, 다음은 역사탐구 및 역사학습의 특성에 관한 글이다. 자, 가를 단계가 반영된 개념을 쓰고 가를 나와 다에 들어갈 내용을 적절한 내용을 각각 쓰시오. 이렇게 있죠. 자, 역사학습은 낯설고 당혹스러운 과거에 익숙하게 가는 과정이다. 낯선 과거를 익숙한 것으로 인식하는 방법의 하나는 과거인의 마음에 들어가 보는 것이다. 자, 인간의 사고는 본질적으로 시간과 공간을 넘어설 수 있기 때문에 당시 거기에 존재했던 사람들의 처지를 생각할 수 있다. 자, 요거는 뭐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예, 감정이입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그 감정이입의 이제 단계가 나와요. 당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들의 정서와 감정을 당대에서 보는 거. 이거는 이제 어, 반영된 그 개념은 맥락적 감정이입이죠. 그러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우선 가관이들 생각이 나에 들어갈 건 다르다는 거. 자, 그들의 행동이 지금 볼 때는 불합리적인 것도 많지만 그 당시에는 합리적이라는 거. 이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야. 자, 여기서 전제 조건은 감정이입의 전제 조건인데 이때 감정이입의 전제 조건은 니의 감정이입의 전제 조건이야.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합리성이라는 것은 목적, 상황, 수단 간의 일치성을 얘기하죠. 자, 니의 감정이입 전제 조건은 뒤에도 또 한 번 나와요. 자, 그러면 니의 감정이입 전제 조건을 이제 좀 볼게요. 자, 니는 감정이입하기 전에 전제 조건 네 가지를 제시했다. 과거인과 현재인이 인간의 보편적 감성과 정서를 잠깐만요. 네. 정서 등을 공유했다는 점, 보편성과 그 당시 처해진 상황이나 조건 때문에 과거인과 현재인의 사고방식이 다르다는 점, 과거인도 그 당시 상황과 조건에서 목적, 상황, 수단에 맞게 합리적으로 행동했다는 점, 과거의 삶과 현재 삶도 서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역사를 통해 서로 관련이 맺고 있다는 점, 개통성 이렇게 이제 있는데 요번에 이제 지금 나온 거는 특수성하고 사고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요 목적 수단에 맞게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합리성 요게 이제 나온 거예요. 요게 그래서 요 내용은 외워두세요. 예전에 기초에 나왔던 거야. 파란 책하고 노란 책이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볼게요. 자, 다음에 예에서 교사가 권유와 질문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방법은 이렇게 있죠. 자, 어느 교사가 이제 고려 말기에 농민들의 가혹한 부세 때문에 겪어야 했던 생활의 어려움을 학생들이 알려주기 위해서 11층에게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고 있는 농민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생각해 보세요. 혹은 여러분들이 많이 이 당시에 농민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라는 권유와 질문을 통해서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그들에게 과거의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하고자 했다. 자, 요거는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4번이에요. 4번. 감정이입. 자, 이 감정이입을 이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요거죠. 여러분들이 만일 그 당시에 농민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농민들의 어떤 내면을 감정이입을 하라고 질문을 유도하는 그 내용이 있죠. 이걸 통해서 감정이입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논한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논한책 예문이 예전에 여기 나왔어요. 예, 여기 있고 3번을 보죠. 자,
역사 교육에서 감정이입에 대한 바르게 말한 것은 자, 과거 사건의 기록에 저자의 감정이 개입된 것을 검토하는 것. 그리고 어, 과거 행위자가 그 당시 상황 속에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 일정 기간 동안 일련의 변화를 이야기해서 공감에 필요한 개념을 상상하는 것. 과거 사건의 당사자들 자신이 동의시하고 그들과 생각, 감정을 공유하는 것. 자, 여기에서 이제 공감과 동의시가 나오는데 공감과 동의시는 어, 감정이면 속하긴 하는데 속하죠. 근데 여기에서 질문한 게 뭐야? 역사 교육에서 감정이입이야. 그러니까 역사적 감정이입은 아니에요. 왜 역사적 감정이 아닌가에 대해서는 제가 기출 그 복수연 설명 강의 때 했고요. 그러면 이제 답은 몇 번이냐면 2번이에요. 그래서 과거인의 행위자 그 당시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 이게 객관적이라는 것은 인지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객관적 이해라는 거는. 자, 인지적이라는 것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어, 자료를 바탕으로 하는 거야. 사연을 바탕으로 해서 그걸 느낄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4번을 볼게요. 4번을 보면 다음 글을 읽고 밑줄 친 가와 나의 같은 활동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쓰고 그 다음에 나와 같은 단계를 거친다고 할 때 다에 들어갈 활동을 치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이제 이 내용은 그 감정입 단계와 관련된 내용이죠. 니의 감정입 단계.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먼저 질문할 것이 이제 가하고 나죠. 자, 여기 보면 직접 과거 인물이 되어 역사적 행위를 해보거나 자, 요거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면 추체험이라고 하죠. 추체험. 그래서 그 감정입의 종류를 추체험과 감정이입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이건 작은 범위의 감정이입이죠. 예.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뒤에 또 기출문제 나오죠. 예. 그래서 이 추체험이고요. 그 다음에 알려진 역사적 사실을 잘 토대로 행위자의 생각을 이해하기도 한다. 이렇게 있죠. 자, 나와 같은 능을 감정이입이라고 해요. 이거. 그래서 감정이입적 이해라고 하죠. 또 검은책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여기는 작은 범위의 감정이입니다. 이 관련된 내용은 어 그게 예전 뒤에 있는 기출문제 또 나와요. 예, 저희 그 전 시간에 풀어봤죠. 예,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이입은 역사적 감정 추체험과 감정이입 작은 범위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이렇게 개념적으로 파악을 해두실 필요 있고 실제적으로는 감정이입할 때는 동시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 아래와 같은 단계를 거친다고 할 때 다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감정이입은 이제 할 때 다의 감정을 속한다면 여기는 그러니까 이제 머릿속에 생각하는 게 감정이입이죠. 그걸 할 때 다에 속하는 것은 뭐냐? 자, 이거는 뭐냐면 자, 여기는 이제 고정감정의 감정이잖아요. 그리고 특정한 맥락적 감정이고 이게 맥락적 감정이고 그래서 니 여슈비 연구해 보면 요 다는 어디에는 일상적 감정이입에 속해요. 자, 일상적 감정이면 뒤에 이제 21년도 기출문제 나왔죠. 20년도 기출문제 나왔죠. 여기요 또.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활동을 치우시고 보니까 명칭을 쓰는 게 아니라 관련된 내용을 쓴다는 걸 유추할 수 있죠. 여기서 보면 이제 이렇게 관련된 내용을 썼잖아요.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당시에 상황과 역사적 행위를 상식적 수준에서 일상성을 이해한다. 예. 그 일상적 감정입이나 일상적 수준의 감정임 내용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번을 보죠. 자, 5번은 그
아까 이제 어슈빌리의 감정이입의 맥락적 단계를 그 어떤 역사적 상황에 따라서 한국사에 적용하는 문제예요. 예. 그래서 내용을 보면요. 다음은 A는 감정이입을 활용한 수업에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제시한 자료이다. 자, 이것을 보면 학생들이 B와 같이 반응했다. 자, 영희의 반응이 맥락적 감정이입의 단계에 속하도록 가에 적절한 내용을 한 줄에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형이 죽으면 형수를 아내를 삼는다. 자, 혼인하면 신랑은 신부 뒤편에 작은 집을 산다. 자식이 장성하면 남편이 아내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간다. 자, 그 여자가 10살이 되면 남편 집에 들여가 성인이 돼도 키운 후에 여자 집에 돈을 주고 아내를 삼는다. 이렇게 있는데, 자, 이거는 형사치수죄에 관련된 내용이죠.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서옥죄죠. 대리사유죄의 일종인 서옥죄와 관련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냐면 그 민명유죄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학생들의 반응을 볼게요. 자, 민수는 형의 아내를 부인으로 삼고 어린 나이로 신부를 데려다니 너무 비인간적인 시대였던 것 같아요. 자, 그 나라마다 제도가 다르니 결혼 제도도 다른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어요? 자, 여기에서는 이제 민수가 얘기하는 거는 고정관념적 감정이고 철수는 지금의 관점을 본 거죠. 일상적 감정이고. 그럼 맥락적 감정입은 어떤 역사적 상황의 입장에서 그 당시 사람들 입장에 따라서 보는 거죠. 그러면 이 가에 들어갈 것은 뭘까요? 가에 들어갈 것은 이건 뭐냐면, 자, 생산력이 발달하지 못한 고대사의 결혼은 여성의 노동력과 공동체 유지를 하기 위해서 역할을 수행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일단은 그 노동력 확보라는 게, 근데 여기서 이게 남성의 노동력 확보가 아니에요. 여성의 노동력 확보예요. 여성의 노동력 확보. 예. 그래갖고 이 여성의 노동력을 어떻게 보였다는 다른데, 이거는 이제 나라마다 국가마다 다르겠죠. 여성의 노동력을 좀 더 높게 보는 사회가 있고 낮게 보는 사회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높게 보는 사회에서는 여성의 노동력을 결혼할 때 이제 여성의 노동력을 남자가 가져가는 거냐, 남자 집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가를 지불해야 돼. 여성의 노동력. 이걸 이제 보통 신분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이에 반해서 이제 남성의 노동력을 더 높게 보면 그 여성이 뭘 줘야죠. 예. 그래갖고 이제 이걸 지참금이라고 해요. 지금도 지참금 주잖아요. 예. 자, 뭐 사자 돌림 이렇게 전문직을 변할 때. 근데 그 당시에는 남성의 노동력뿐만 아니라 여성의 노동력도 되게 중요시했어요. 그래서 A 집안의 여자가 B 집안으로 갈 때 이 여성의 노동력을 사용한 대가를 남자들이 줘야 했어. 결혼할 때. 어떤 식으로 줘야 되냐? 뭐 서옥제처럼 남자가 이제 그 집안에 가서 애가 장성할 때까지 이 노동력을 제공해 준 거야. 여성의 노동력 가지고 오기 대가로. 그다음 민명유죄는 이제 돈을 주고 이제 사주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결혼하거나. 자, 이런 것들을 볼 때 이제 여성의 노동력을 강조했다. 그다음에 이제 이 형사치수죄는 공동체 유지에 필요한 거예요. 사회보장제도. 이거는 이제 한국사 시간 때 더 얘기할 텐데, 고구려 같은 나라는 정복 국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투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전투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남자들이. 그 밑에 있는 그 처자식들은 남편이 죽으면 굶어 죽겠죠. 예, 그 당시에는 농업사회였기 때문에 남성의 노동력이 좀 약간 많이 필요했던 사회였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보장제도 측면에서 형사치수제를 실시했다. 예, 그래갖고 이제 그 내용을 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형사치수제는 이 고구려에서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예, 요거는 전반적으로 유목국가에서도 보여요. 요거는 재산 분할하고 또 관련돼 있는데, 요 내용은 좀 뒤에 이제 밑에다가 제가 적어놨으니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 제가 나중에 얘기할게요. 이거는 한국사 시간 때 한국사 관련된 내용이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요 두 가지 측면을 이제 뭐냐면 고려해 가지고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다음에 6번을 볼게요. 6번을. 자, 여기 6번을 보면 요 박교사는 에스파냐 아메리카 침략으로를 주제로 역사 수업을 하고 있다. 대화 중에 맥락적 감정이입을 드러낸 학생들이 보는 것은, 예. 요것도 맥락적 감정이입을 일단 한판 주는데, 예. 여기 이제 역사에 적용하는 거죠. 자, 박교사를 보면요. 16세기 때 에스파냐가 코르테스와 피사로 앞서 아지카와 잉카를 정복했다. 그때 에스파냐 군대는 수백만에 불과했는데 수십만 명에 가까운 아메리카 원주민이 정전에 승리했어요. 여러분 생각 어때요? 그러니까 이제 지수가 얘기하기를 원주민 하나도 단결해서 에스파냐 군대를 저항한다면 침입을 막을 수 있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요거는 이제 단순히 원주민들이 단결했다는 전제로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여기 보면 원주민들은 그다지 분열돼 있었어요. 특히 이제 이지카, 잉카나 아즈텍 같은 그 문명들은 그 제국주의 정책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족을 침략할 때 이제 잡아다가 이제 산채로 임신 공양을 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오히려 스페인 지배자들이 들어오니까 환영했어. 그들과 협력한 거야. 예. 단순히 피부 색깔이 똑같다고 해서 그들과 같이 손을 잡고 단결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건 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의 상황을 맥락을 파악을 못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경민을 볼게요. 경민은 그 원주민들이 백인의 우수한 무기를 보고 자신의 목적에 그들을 이용했던 것이 아닐까요? 예, 맞죠? 그래서 경민은 나름대로 맥락적 이해인가. 그들의 목적이 뭘까요? 자신들의 목적. 예, 그 당시 아지트 문명이나 잉카 문명의 그런 지배 부족들 타파하는 데 있죠. 그들 거의 90%가 그 당시 그 지배 잉카족이나 그 아지트 문명이 있었던 사람들이 별로 악감정을 갖고 있었죠. 예. 자, 그래서 경민 얘기는 많고요. 자, 그런데 원주민들은 에스파냐 군대를 피부색이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그것도 맞죠. 오히려 뭐라고 하냐면 일부 원주민들은 그 상당히 반겼다 그래요. 그 아지트 전설에 의하면 백색의 켄차코아트 기한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자신의 구세주로서는 켄차코아트란 뭐냐면 신이 들어와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그런 믿음이 확산돼 있었는데 그게 딱 부합되는 거죠. 예. 자, 여기 보면 정말 안타깝네요. 자신들의 생존이나 이해관계보다 대의를 생각했었는데 흩어지면 죽고 뭉쳐지면 산다는 교훈이 생각나네요. 자,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 본 거죠. 예, 그러니까 맞지 않고 그래서 경민과 영희가 그 당시에 맥락적 감정이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7번을 볼게요. 자, 밑줄친 기획의 전제를 두 가지 쓰고 가반에 니은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그리고 고등학교 세계사 수업에서 학생들이 가반에 니은을 나와 다에 적용할 때 일어난 사고 활동을 각각 서술하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감정입의 전제 조건 또 나왔죠. 니의 감정의 전제 조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요걸 두 가지 쓰니까 일단은 뭐 앞에서 언급했던 내용들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좀 주의할 건 뭐냐면 여기 뭐 특수성, 그다음에 보편성, 뭐 개통성, 합리성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때 보편성, 합리성, 개통성 그냥 요것만 쓰시다고요? 이거는 요약할 때 이제 적어놓은 거고 요걸 쓰면 안 되겠죠. 보편성, 특수성, 합리성 이것만 쓰면 안 되고 내용을 써야지. 그거 이런 내용들을. 자, 그다음에 이제 다시 들어와서 니은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이렇게 했죠. 자, 역사적 사실 재현, 그다음에 그 상황의 맥락적 재구성, 그다음에 역사적 사실의 감정의 재구성인데 이건 보통 어슈비 니의 감정입이 아니라 여기에는 볼 수 있듯이 사고활동 감정이거든요. 예, 요거 사고활동 감정입은 요 니은에 들어갈 것은 뭐냐 하면요.
관점의 감정입 재구성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재현이라는 것은 팩트를 밝히는 거고, 자, 상황의 맥락적 재구성이라는 건 객관적인 거, 상황을 말하는 거고요. 관점의 감정의 재구성은 주관적인 것들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객관적과 주관적 합친 게 그 마지막 단계 역사에서의 감정의 재구성이에요. 예. 그래서 요 단계는 이제 남색책에 있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세계사 수업에서 학생들이 가로 안에 니은을 나와 다에 적용할 때 일어난 사고 활동을 각각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여기 이제 니은은 이제 그 관점의 감정의 재구성, 그러니까 주관적 내면을 보는 거죠. 이걸 나와 다에 적용할 때 사고 활동 쓰는 거야. 이게 적용하는 문제인데 여기 나는 이제 키럭스 왕의 업적을 기록한 전투판이에요. 요거 교과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그 아시리아인들과 달리 이 키루스는 상당히 개방적이었다. 이때 키루스 왕은 키루스 2세를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이 베이스트 그 산의 세계적인 다리우스 1세는 전선 기능 비문인데 요것도 이제 다리우스가 이제 반란을 진압하고 가오마타라는 반란을 진압하고 여러 정보 활동을 가정해서 이제 나타난 것들 좀 부각시켜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 두 개의 내용인데 이걸 적용하는 거야. 예. 요게 상당히 주관적인 그 내용이 많이 들어갔죠. 그래서 보통 적용하는 문제나 추론하는 문제들은 누구나 쓸 수는 있어요. 대충 보고. 그러나 정확한 답은 없어요. 이거는요. 예. 그래서 요걸 신경을 되게 많이 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요걸 신경 쓰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신경 끄세요. 예. 이건 어차피 여러분들 아무리 머릿속에 굴리고 막 써더라도 답안하고 뭐 비슷하게 쓸 수는 있지만 정확한 답안은 누구만이 알 수 있냐면 이 출제자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출제자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이건 답이 딱 한 줄기에서 딱 정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걸 맞춘다고 생각하고 나는 그냥 속 편하게 그냥 버린다고 생각하는 게 더 나아요. 예. 여러분들 이제 시험에서 만점 맞을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뭐 전국 수석하실 분 없잖아요. 합격만 하시면 돼. 임용시험에서는. 예.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맞추기 어려운 문제를 굳이 맞추겠다고 해서 막 달려들면 안 된다 그거죠. 예. 제가 몇 번 강조했지만 기본적인 내용에서 충분히 파악한 다음에 거기에 플러스 알파만 맞추면 합격하는 거야. 쓸데없이 공부를 넓힐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 시성비를 강조하는 말이 제 예전인데 시간 대비 그 성과를 강조해야 돼. 예. 하여튼 이건 저도 나름대로 이제 머리 굴려가지고 답안을 제시를 했어요. 예시 답안을. 근데 그 예시 답안이 꼭 그 뭐냐면 출제자가 생각하는 답안은 아니에요. 근데 일단은 좀 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나의 사고 활동의 이제를 제가 어떻게 해석하냐면 키로스 대왕의 내면을 이제 좀 보고 키로스 대왕은 그들의 정통이나 신앙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아시아가 가혹한 통치 때문에 멸망했던 역사적 상황 때문에 키로스 대왕은 피종민의 강대한 정책을 전개했다는 상을 이해하지 못한다. 예,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내면을 알고 있는데 이건 외면을 모르는 거죠. 예.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야. 자, 자신이 왕이 되고 통치하는 것과 전국 정쟁을 아우나 마주야 뜻이라는 다리우스의 믿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왕권 탈취 과정에서 그런 정당성을 아우나 마주다에게 찾았다는 역사적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자, 외면을 알고 있는데 내면을 알고 있는데 외면을 모르는 거죠. 예.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한쪽 면만 하는 거. 내면만 알고 외면을 모르는 것이 그 아, 죄송합니다. 예. 관점의 감정입 재구성이에요. 예.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리고 상황적 맥락적 재구성을 쓰다고 하면 거꾸로 쓰면 되겠죠. 이거는 객관적 상황을 먼저 알고 이에 반해서 주관적 상황을 모르고요. 요 역사적 사실 감정입적 재구성하면 두 개를 같이 쓰시면 돼요. 두 개를 안다고 이렇게. 자, 그래서 사고 활동의 감정이입 재구성과 관련된 내용을 좀
얘기를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8번을 보죠. 8번. 8번을 보면 중국 문화대혁명의 주제로 한 다음 수업 장면을 교사의 설명에 나타난 관점이 아닌 것은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1960년대 그 당시 이제 미국과 유럽의 격변기였죠. 이때 뭐가 일어났어요? 68 혁명이 났어요. 68 혁명도 저희가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아요. 이게 기출 예문에도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고등학교나 뭐 중학교에 세계사 교과서도 68 혁명 나오고 그다음에 서강자에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서양에서 공부하실 때 68 혁명 관련된 내용도 좀 파악을 해두세요. 요것도요. 자, 근데 미국과 이제 유럽 사회 격변기에 있을 때 중국에서도 문화대혁명이라는 중요한 변화가 시작했다.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뭐 그때 이제 홍위병의 활동 내용들이 쭉 있었죠.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각자 읽어보시고, 근데 요 자체 내용은 역교론도 관련돼 있지만 중국사도 관련돼 있어요. 중국사에 이제 그 문화대혁명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문화대혁명은 예전에 한번 기출 문제 나왔죠. 근데 또 한 번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문화대혁명 자체가 어, 중국 현대사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문화대혁명은 여러분들 꼼꼼하게 공부를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어보면서 이제 지문과 관련된 내용을 찾아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특정한 이론을 이제 전제로 해갖고 하는 게 아니라 딱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그 언어 능력만 좀 있으면 쉽게 유추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볼게요. 자, 역사적 사건의 개별성을 강조했다. 있죠. 자,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요거죠. 중국에서 문화대혁명이라는 중요한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자, 이거는 서구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사건이야. 자, 이 독특한 사건이라고 의미할 때 이거는 개별성을 강조했다는 걸 볼 수 있죠. 네. 만약 보편성을 강조했다면 문화대혁명하고 그 당시 68혁명이 어떤 공통점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자, 역사적 전개 과정을 규명하는 데 집중하였다. 이렇게 있는데, 자, 요거는 이제 예문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게, 여기 보면 이제 홍위병의 활동들, 그 문화대혁명의 어떤 진행 과정들을 쭉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역사적 전개 과정을 규명하는 데 치중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는 추체험을 역사적 이해 방법을 중시했다. 예. 그래갖고 이제 요걸 이제 그 추체험을 이제 유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예. 여기 보면 그 교사의 이제 발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어, 바로 여러분 같은 당시 그 중국 학생들이 왜 이런 운동을 앞장서게 되었을까요? 나름대로 이제 그 홍위병의 어떤 입장에서 들어가서 한번 내면을 봐라. 어,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3번은 이제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엄밀히 말해 추체험이라고 볼 수 없죠. 추체험은 머릿속에 하는 게 아니잖아. 예, 이거는 그래서 이제 이거 머릿속에 하는 거는 감정이입이죠. 네, 이건 머릿속에 한 것을 표현할 때 학생 활동을 표현할 때 이게 추첨이라고 하는데 근데 답이 이제 딱 이거는 4번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3번은 맞는 거예요. 네, 맞진 않지만 일단은 이건 답이 이제 공개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4번을 볼게요. 자, 선행 사례를 적용하여 역사적 사건을 설명하였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관련된 내용이 없어요. 여기에서 선행 사건은 관련된 내용이 없죠. 그래서 이제 선행사항이 있으면 이제 문화대혁명 이전에 어떤 사례가 나와가지고 이제 그 내용을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 내용이 없고 자, 그다음에 역사적 행위의 목적 의도를 밝히는데 주력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홍위병과 마오쩌둥의 목적과 의도 내용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내용도 이제 인데 예를 들어서 마오쩌둥 개인에 대한 숭배도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홍위병은 마오쩌둥 어록을 갖고 다니면서 자신의 행동을 마오쩌둥의 가르침에 따른 것으로 정당했어요. 그리고 또 마오쩌둥과 리마오 인표죠. 인표도 등에 의해 공산당 내부의 권력 투쟁이 이용된 걸 볼 수 있어요.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돼요. 자, 그럼 유추로 넘어갈게요. 유추. 자, 1번을 보면
보기에 근거해 유추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을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있는데 요거는 중학교 여자 고등학교 2학년 국사 수업에서 고려 말기의 농장 성격의 학대 과정을 로마의 나티푼디움과 관련시켜서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 배웠다고 생각해서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막상 하니까 애들이 몰라. 그래서 잘못된 유추를 한 거죠. 얘들 어떤 수준 같은 것들 잘 파악을 못하고 이용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다음 고려 말기 농장인 포적 사례를 그 당시 로마의 나티품 기반서를 통해서 이해하려고 했지만 유추가 실패했어요. 예, 그래서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해갖고 넘어가는 건데 요 관련된 예문은 논한책이 있어요. 논한책에 유추와 관련된 예문은 나오거든요. 예.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1번 보면 자, 유추를 통해 추론의 방향은 학생들의 친숙한 경험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맞죠? 친숙한 경험을 지금 출발하지 못했죠. 학생들 상황을 몰랐으니까. 자, 두 번째는 유추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학생들의 선수학습 정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 이것도 맞죠. 그 다음에 유추는 학습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형성되며 자유로운 수업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이건 틀려요. 유추는 그 학습자의 자발적인 것에 의사했다는 게 아니라 교사 중심이야. 교사가 강의식 수업을 할 때 진행되는 방법이 유추죠. 예. 그래서 그 교수 학습 방법으로 사용했던 것이 유추라는 것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유추를 잘 이용하기 위해서는 교사는 유추의 대상이 되는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성격을 파악해야 된다. 맞죠? 예. 또한 여기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차이점도 파악을 해야 돼. 예. 근데 유추는 공통적 차이점을 같이 알아야 된다. 그래서 무슨 학습하고 연결되냐면 비교 학습과 또 연결돼요. 네, 답은 3번이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2번은 이제 유추의 정의와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다음은 역사 탐구 및 역사 학습의 특성에 관한 글이다. 자, 나에 해당하는 개념을 쓰시오. 그래서 나리는 동형 구조의 매개를 통해 낯선 역사를 이해할 수도 한다. 그래서 요거는 기반 사례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설명하고자 하는 이런 사례를 그 포적세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는 방법을 유추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거는 유추의 정의를 이런 내용이야. 유추의 정의.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왔으면 요것만 달달 외우면 안 되겠죠? 예, 요거 나왔으니까 요것만 했겠다고 해서 요걸 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이제 다음에 문제 나오면 요거에서 그냥 물어보는 게 아니라 개념을 쓰시오 이렇게 나오겠죠. 요 자체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추의 개념을 암기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보죠. 3번. 자, 3번은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가학적 설명 방식과 일반적 설명 방식과 관련된 내용이야. 이걸 종합적으로 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이제 볼게요. 자,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노예는 대부분 백인이었다고 해요. 노예는 전쟁에서 포로가 되었거나 빚을 갚지 못한 사람들에 속된 사람들이었죠.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제시한 가의 이제 그 설명 방식으로서 햄필의 영역적 법칙적 설명 방식 있죠. 햄필의 영역적 법칙적 설명. 이거는 이제 그 햄필은 이게 햄필이 말한 것도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예전에 내가 강의 시간에 좀 얘기했지만 포포가 원래는 말한 거야. 포포가. 포포가 말한 건데 이걸 햄필이 재인용한 거죠. 정리해서. 그 남색책만 보면 마치 이게 햄필이 말한 것처럼 돼 있어요. 근데 햄필만 말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 말한 건 포포인데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이 햄필은 영역적 법칙적 설명이다. 자, 요거는 틀리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영어적 법칙적 설명이 아니라 뭐냐면 기납적 항목적 설명에 속한다고 했었죠. 왜냐면 이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노예라는 건 전쟁 포로가 됐거나 빚을 갚지 못한 사람들이었죠. 요거는 그냥 가능성, 개연성 차원에서 얘기한 것이 요게 딱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네, 모든 게 그 이 두 가지 케이스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잘못된 거고요. 자, 그다음에 나를 읽어볼게요. 노예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이제 슬라브 국가를 노예로 어, 구하기도 하였고요. 지중해 무역의 활발이자 개인선을 이용해 북아프리카까지 이용했어요. 그래서 사슬에 묶인 채 채찍을 맞으면 노를 젓는 이들 모두 기피하는 이름으로 자 제수들은 노예를 제수들과 노예들 개인선에 젓는 이들 동원되었어요. 이렇게 있죠. 자 요거는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인가적 설명이죠. 인가적 설명. 그래서 여기까지가 원인이죠. 여기가 결과예요. 인가적 설명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다를 읽어보자. 17세기 때 모로코와 리비아 사이에 위치한 북아프리카 노예 시장에서는 여러 지역에서 붙잡은 백인 노예와 흑인 노예가 함께 거래됐어요. 이렇게 있는데 이건 아마 이제 그때 당시에 저기 이제 그 북아프리카 일대에 바르바르인들이 있었어요. 예, 얘네들이 이슬람 교도들인데 얘네들이 이제 그 유럽에 가서 기독교인들 잡아다가 갖다 판 걸 얘기해요. 백인 노예들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비교적 설명 이렇게 되는데 자, 비교적 설명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공통점과 유사점 이렇게 나와야죠. 자, 근데 이거는 비교적 설명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예. 그래서 이건 뭐냐면 17세 모로코에 거래됐어요 하면서 이제 슬라브 국가에 동원했어요 등등이 있잖아요. 그럼 노예와 속성과 관련된 사례와 관련된 거예요. 사례. 사례를 이용하는 것들이죠. 노예 개념에 대 외연적인 어떤 그 정의를 낼 때 사례에 관련된 내용이다. 그래서 비교 설명하고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나를 볼게요. 자, 흑인들만 노예했던 것을 아니죠. 오늘날 가난한 사람 나라의 백인 여성들이 부유한 나라 노예처럼 인신매매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뭐 동유럽이나 지금의 우크라이나가 상당히 못 사는 국가잖아요. 그런 나라의 여성들이 이제 뭐 서울에 가서 인신매매되거나 성매매하거나 매춘부 이렇게 전락된 사례들이 되게 많잖아요.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있는데 요거는 어 흑인들과 그다음에 여기 이제 백인 여성들 지금 가난한 백인 여성 서로 비교를 하는 거죠. 우리가 친숙한 개념들을 잘 모르는 흑인들과 대비해 갖고 얘기를 한 거니까 유추적 설명이죠. 요때 이제 오늘날 가난한 백인 여성들은 부유한 나라 노예처럼 인신매매하는 내용은 뭐와 관련된 거야? 기반 사례고 흑인들만 노예된 것은 아니죠. 이거는 이제 흑인과 관련된 것들은 잘 모르는 것들을 갖다 대입되니까 포적 사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반 사례를 통해서 포적 사례를 설명하려고 했다. 예. 자, 그 다음에 말을 보면 노예제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인종차별주의의 뿌리라고 할 수 있어요. 보통 뿌리라는 말이 들어오면 원인과 결과, 원인을 얘기해요. 보통 역사에서 뿌리라는 거는 원인을 나는데 돌려서 약간 그 문학적 표현으로 이렇게 돌려서 쓴 그 내용이죠. 원인을. 자, 우리가 지금 흑인에 대한 갖고 있는 이미지에 중요한 영향을 줬어요. 이게 원인이고 뒤에 있는 문장이 결과가 되죠. 우리가 보통 인과관계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이거는 월시의 총괄적 설명은 아니야. 왜 총괄적 설명이 아니냐 하면 총괄적 설명은 원인을 제공해 주지 않아요. 배경이나. 그래서 이제 월슈 같은 총괄적 설명은 그 사건 자체나 결과가 중요하죠. 원인이 중요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총괄적 설명이 아니다. 인과적 설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답이 2번이야. 니은과 니은. 2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이거는 가학적 설명 방식과 일반적 설명 방식을 총괄해 갖고 이제 문제를 냈던 거고, 요 가학적 설명 방식과 일반적 설명 방식은 되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남색책 읽을 때 꼭 찾아서 이제 꼼꼼하게 정리해 주세요. 자, 4번을 보죠. 4번은. 자, 다음은 박교사의 수업일지다. 기획과 니은의 가나 설명을 적절한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있죠. 자, 2010년도 땡땡일 이렇게 있는데 자, 오늘 수업한 단어는 원간섭과 공민할 개혁입니다. 먼저 원간섭기 때 고려의 간제에 격화되고 여러 간섭기구가 만들어졌으며 땅의 일부가 빼앗겼다는 것을 설명해 주었다. 자, 기획의 칠판에 우리나라 지도를 그린 후에
원이 고려 땅에 설치한 상성총과부, 동령부, 탕량총과부의 위치를 표시해줬다. 이걸 이제 뭐라고 얘기하죠? 간단하게 핵심적인 내용들만 딱딱 긋는 거예요. 예, 이걸 스케치 지도라고 하죠. 네, 녹색책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최태선 선생님이 이제 많이 했던 거 있죠. 제가 이거 잘 못하는데, 예, 저는 최태선 선생님 되지 못하는 게 지도를 잘 못해요. 예, 지도를 많이 그리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하여튼 지도 엉망인데 여기가 이제 이렇게 표시하는 거죠. 여기 통영병, 동령부, 여기 쌍성총화부, 여기 제주도는 탄량총화부, 여기다. 예, 스케치 지도. 자, 스케치 지도 요거 암기해 두세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스케치 지도는 그 수업의 필수적인 정보를 담고 있어서 학습 효과를 상승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요거 나올 가능성이 있죠. 여기 한번 객관식 기출문제 나왔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보는데, 그러면 이제 기획에 대한 설명을 보면 교사는 이 지도를 통해 역사적 변화를 개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개통적으로 보여주기는 좀 힘들죠. 요거는. 그래서 이 개통적으로 보여주기 시작한 것은 역사 지도가 있고 그 고구려 백제 뭐 신라의 어떤 그 상실 세력판도 같이 이렇게 변화상을 보여줘야 되는데 요거는 그렇게 볼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갖고 일단은 요건 제껴 두는 거야.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볼게요. 고려 여자들이 공녀가 되어 원으로 끌려가게 된 상황과 그 심정을 생각해 보게 하였다. 이거는 이제 뭐와 관련해? 추천과 감정이입을 유도하는 거죠. 예, 추천과 감정이입을 유도한다. 엄미임은 감정이입이죠. 추천은 이게 행동을 통해서 학습 활동을 통해서 표현하는 거잖아. 예. 근데 여기는 추천이 있는데 이거 어쩔 수 없어. 이건 답이 딱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5번이잖아요. 이건 맞는 걸 되는 거예요. 맞고. 여기는 뭐 크게 개념적 구분 없이 그냥 쓴 것 같아. 추천과 감정이입을.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을 보면 기양과 같은 인물이 있다면 내가 평소에 알고 있는 그녀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 줬다. 한편 원관섭기 때 건물색 때 농민스타에 대해서 설명해 줬다. 자, 여기에서 이제 기양과 같은 인물들이 있다면 내가 평소에 알고 있는 그녀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 요거는 뭐죠? 내러티브죠. 자, 내러티브의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 교사가 만약에 권위가 상당히 높고 그다음에 애들로부터 이제 학생들로부터 어떤 존경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교사의 말이 꼭 답이 되는 거야. 예. 그러면 잘못되면 뭐야? 무비판적으로 매몰되기 쉽죠. 이건 이제 뭐라고 해요? 자의적 진실성이 부과잖아요. 내러티브의 문제점이죠. 답 디귿이야. 이거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왕가습기 때 건문색조 농민수탈 때 대해서 얘기하고 그들이 농장을 소유하게 된 가정을 말해주고요. 그다음 학생들이 중학교 때 배워서 잘 알고 있는 라티푼디움과 관련해서 농장에 대한 설명해 줬다. 앞에서 이제 언급했던 내용도 있죠. 라티푼디움. 요걸 이제 연결시켜 설명한 것을 뭐라고 해요? 유추라고 하죠. 유추. 그래서 이제 교사는 그 농장과 라티푼디의 유사점을 찾아 학생들이 농장의 특징을 이해시켰다. 맞죠? 그리고 니은, 디귿, 니을.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5번을 볼게요. 자, 5번하고 6번은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원인과 관련된 거야. 원인의 종류와 관련된 거야. 이거는 지금 남색책에도 일부 있는데 요거는 문제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남색책에 없는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 5번과 6번은 이 남색책에 일부만 있고 실제로 예전에 파란 책이 있어요. 예전에 맞죠? 역사 개론 같은 파란 책 같은 책이 있는데 예. 요 파란 책 내용이 있어요. 지금 파란 책 말고요. 예.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볼게요. 자, 여기 역사적 상의 원인 판별 문제에서 첨원인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른 것은 이렇게 있죠. 자, 이 첨원이라는 것은 뭐냐? 정의가 뭐라는 건지 뭐냐면 첨원인은 다양한 원인 중에 제일 합당한 원인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한 가지 원인을 그 중에 제일 합당한 원인이 첨원이다. 그래서 첨언인은 합리적으로 설명되고 해석된 역사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결정적인 원이고요. 그것이 제거될 경우에 사건의 방향이 전혀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원인이야. 그래서
참원을 찾았을 땐 중심이 된 원인과 그 결과된 그 연계성을 부여는 합리성이 있어야 된다. 예.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참원인의 선정 기준은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기초 원인이야. 기초 원인은 뭐냐? 요거 가지고 설명해 드리네요. 일일이 필기하기가 좀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여기다 적어놨어요. 자, 이 차원인 중에 이제 기초 원인은 뭐냐면 선정 기준 중에 기초 원인은 사건 설명의 기초적 보편적 일반성을 가지는 원인이고 모든 선행 사건은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갖고 어디에서든 혁명이나 사건이 일어날 때는 체제 모순이나 공통성과 보편적인 있죠. 체제 모순이 없으면 그 뭐냐면 혁명이 일어나지 않죠. 예. 잘 돌아가는 사회에서는 혁명이 안 일어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념이 뭐냐? 두 번째 조건 기준이 비정상 원인과 또 부차 원인이야. 이것이 참 원인이 가능성이 있어요. 자, 이때 이제 로먼 정상이라는 개념이 뭐냐라는 거는 그때 당시에 뭐냐면 사람들이 정상이야. 그러니까 비정상의 반대 개념은 정상의 내용이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거나 생각해도 근본적인 게 아닌 것이 부차적으로 생각했던 것이 오히려 그 뭐냐면 근본적인 원인인 경우 있어요. 뒤에 이제 보면 자 예를 들어 갖고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날 때 당시 사람들은 재정 파탄의 문제가 프랑스 대혁명의 원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때 구체적 모순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생각해도 그 뭐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죠. 근데 후대학자들은 대부분 재정 파탄은 부차적이고 표면적 원인에 불과하고 구제도의 모순이 프랑스 대혁명의 참원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뭐냐면 사람들 입장일 때는 이 원인이라는 것을 참원이라는 것을 그냥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거 생각할 수 없잖아요. 전쟁이 났으니까. 근데 후대학자들은 좀 약간 여러 자료를 보고 근본적인 걸 생각하는 거야. 예. 그런 것도 있고요. 세 번째 참원 선정 원인 중에 이건데 다양한 원인 중에 사건이 일어난 시점과 시간적 거리에 따라 원인과 근인을 분류할 수 있죠. 자, 원인은 먼 원자예요. 먼 원자고 한자 구분을 하셔야 되죠. 자, 원인은 사건의 시간이 거리가 멀고 사건 배경이 되고 근인은 사건과 시간 거리가 가깝고 사건의 발달이 된다. 예. 대개 원인이 근인에 비해 역사적 사건이 발생하는 데 있어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근인이 더 중요할 수 있다. 대부분 원인이 참원인 내용이 많아요. 그게 그렇지만 가끔마다 근인도 원인보다 더 중요할 수가 있어. 예. 그래갖고 이제 요거는 이제 상대적인 의미지만 일단은 원인이 근본적이지만 참원에 가깝지만 상황에 따라 근인도 참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그 관련된 내용을 좀 풀어볼게요. 자, 여기 보면 참원인의 이제 대한 설명 중 옳은 걸 고른 것이니까 자, 일반화되기 어렵고 특별한 경우에 속하는 거고 교훈을 얻기 어려운 겁니다. 틀렸죠? 아까 이제 그 참원인의 선별 중에 하나가 뭐야? 기초 원인이라고 했죠? 어떤 사건이라면 이게 꼭 일어날 사건들. 일반성이 있어. 보편성이 있고. 예. 틀렸고. 그다음에 참원을 찾을 때 중심이 되는 원인과 결과의 연관성을 보이는 합리성이 있다. 예. 목적 상황 수단에 따른 합리성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것이 제거됐을 경우에는 결과가 전혀 다른 사건의 원인이 된다. 이거 맞죠? 그다음 한 사건의 발생에 관한 연속적 원인 중에 근인과 원인보다 참원인의 근인이 원인보다 참원에 속하는 경우가 많다. 아니죠? 예, 원인이 더 참원의 성격이 있죠. 근인은 두 번째고 그래서 이건 틀렸죠. 니은과 디귿 3번이죠. 6번을 볼게요. 자, 6번은 원인 선별 문제인데 이것도 남색 책에 있는 내용이지만 확실히 알려면 예전에 역사학개론이라는 그 책을 봐야 돼요. 자, 그 내용을 보면요. 자, 역사적 사건의 원인 선별 문제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기초 원인은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해석된 역사에서 역사적 중요성을 결정하는데 관건이 되는 원인을 말한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기초원인은 합리적 설명되고 해석된 역사에서 역사적 중요성에 대한 관건이 되는 원인을 말한다. 요거는 한번 좀 약간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이거는 그 원인 선별 문제 관련된 건 아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건 뭐와 관련된 거냐면 참원인 선별 가는 내용이야. 참원인. 좀 약간 분류가 달라요. 자, 그다음에 이제 2번을 보면 참원인은 한 사건이 있기까지 이에 관련된 모든 선해 사건 공통적 원인을 말한다. 예. 요것도 이제 기초 원인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이거는 그 참원인과 관련된 내용이고, 그다음에 이제 3번을 보면 그 비정상 원인은 사문의 변화에서 비정상성을 말하며 역사 사건의 발생의 단순 조건이 된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것도 참원인 관련된 설명인데 약간 내용이 틀려져. 사문의 변화 비정상이 아니라 정상을 얘기한 거야. 예, 그때 당시 사람들이 볼 때 비정상을 얘기한 거고, 그래서 단순 조건이 아니라 상당히 중요한 조건이 되죠. 참원인 선발에. 그래서 이것도 틀려. 일단은 분류가 틀리고, 이거는 원인 선별 분류인데 이건 참원인 선별이잖아. 그러니까 자 일단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4번을 보면 원인은 근인에 비해 역사 사건의 발생에서 중요성을 더 지는 경우가 많다. 이거 답이 많죠. 요거는 그 참원인 선별도 가능하지만 원인 선별 문제하고 또 연결돼 있어요. 예, 요거는요. 그래서 요걸 이해하려면 그 예전에 그 파란 책 내용을 읽어보셔야 돼요. 이거는. 근데 요거는 뭐 어차피 나올 거는 가능성이 없으니까 원인 그냥 참고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하고. 예, 그냥 이제 제가 기출문제 분석하는 내용도 있죠. 요거는 요 정도만 봐주셔도 될 것 같아요. 요거는요. 자, 그다음에 과학적 설명 방식을 볼게요. 자, 과학적 설명 방식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CLE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 포퍼나 햄펠 같은 이런 과학 철학자들이 이걸 역사에 적용하려고 했죠. 예, 이런 선발 방식인데 그 안에는 이제 그 영역적 법칙적 설명도 있고, 그다음에 확률적 통계적 설명도 있고, 그다음에 발생적 설명 방식도 있고, 예, 이런 것들이 과학적 설명 방식이죠. 자, 그럼 내용을 볼게요. 자, 1번을 보면 다음의 역사 사고와 역사 설명의 특성에 관한 설명 내용이다. 문을 답하시오. 이렇게 있죠. 자, A에서 말하는 사고는 부수가 사용된 용어를 쓰시오. 이 부수 나오니까 뭐예요? 이거는 가설 인증적 사고는 거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인증 사고에 대한 부수의 정의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과거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을 제시한 사고를 할 수 있다. 자, 이 설명은 관련된 사건의 공통 부분을 연결하여 상상의 구문을 구성하여 추리에 이루어진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인증적 사고의 정의죠. 인증적 사고 정의. 그래서 이번에 PC가 나왔으니까 부수도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죠. 부수는 PC의 견해를 받아들여서 여기에 이제 실험 연구를 했던 사람이야.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인증적 사고를 가설 영역적 사고, 가설 영역적 사고가 아니라 그 가설적 추론과 그 다음에 기납적 추론, 이렇게 이제 두 개를 결합한다고 보고 있죠. 이거 PC가 이제 처음에 제시를 했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이제 파악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B의 그 밑줄친 부분에 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햄페이지에 제시된 설명의 종류 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밑줄친 것이 뭐냐면 초기 조건이 같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와 같은 사건이 발생한다는 보장이 없는 역사 사건이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이제 이때 영화적 법칙적 설명에 대한 그 내용이죠. 예, 그래갖고 이렇게 있는데, 자, 이 영화적 법칙적 설명을 그 당시 이제 햄페이 볼 때 이 햄페이 영화적 법칙적 파악 과학적 속한다고 설명했는데, 원래 앞에서 얘기한 영화적 법칙적 설명은 이게 포포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햄페이 받아서 정리를 한 건데, 근데 햄페이 볼 때는 포포의 견해가 좀 맞지가 않은 것도 있어.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사회 형상의 역사 설명할 때는 딱 떨어질 수 없잖아요. 이렇게 딱 공리가 주어지면 그 공리에 따라 영역되는 것이 이건 과학적 형상을 설명은 법칙과 관련된 내용이고, 사회학이나 사회 형상이나 역사 형상 맞지 않다. 역사학에 적용될 경우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 대안으로서 그걸 곤치기 위해서 기본적 과학적 설명이지만 이걸 보완한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 기납적 확률적 설명이죠. 확률적 통계적 설명이라고 또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요게 보완을 한 거죠.
요거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빅한 가와 나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드레이의 합리적 설명은 인간의 행위를 설명하는 것이다. 자, 이 설명은 행위자 동기나 목적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춘 목적률 설명이다. 두 설명의 차이점 한마디로 다음과 같이 같다. 햄페의 설명 방식이 사건에 뭐를 묻는, 이건 법칙이죠. 기본적으로 햄페의 설명 도식 또한 뭐야? 법칙성을 되게 강조한다는 거야. 법칙성. 햄페의 성향의 이름이나 이런 것들. 자, 근데 드레이 합리적 설명은 사건에 뭘 묻는 거죠? 이유를 묻는 거죠. 예, 이유. 이게 중요해. 목적, 상황, 수단에 대한 합리성 이유를 묻는 거야. 지금 푸틴이 그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걸 미친 짓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푸틴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거야. 이 사람은 목적, 상황, 수단에 맞게.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고, 그래서 여기 법칙, 이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볼게요. 자, 보기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설명 유형은 이렇게 있는데, 때로는 해석이 간주되긴 했지만 어떤 사건이 사실상 어떤 것인가 또는 그 사건이 결국 무엇이 되는가에 대한 설명이다. 이 설명은 얼핏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 여러 부분의 어떤 종류의 전체에 시켰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어떤 종류를 관계시킨다 여러 부분들을 일단 이 총괄의 개념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총괄은 서로 다른 걸 하나를 묶는 거. 각종 개념을 통틀어서 외연의 큰 하나의 개념을 포괄시킨 거. 그래서 적절한 개념 안에 여러 사실을 하나 묶어서 설명하는 방식인데 실증론과 관련론을 플러스시킨 그 방법이죠.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총괄의 특징이 뭐냐면 그 아까 언급했지만 총괄은 배경과 원인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배경과 원인이 나오면 총괄적 설명이 될 수 없어. 이건 인과적 설명해야 돼.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사건이 실제 이 사건의 사실이 무엇인가 실체와 그 다음에 그 사건이 결국 무엇이 되었는가 가정과 결과가 중요해. 그래서 하여튼 이게 이제 총괄적 설명이다. 무엇이 이제 총괄적 설명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죠. 3번은 일반화와 관련된 내용이야. 단순히 일반화만 물어본 게 아니라 일반화 개념을 어떻게 이제 역사서에 적용하는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데, 자 볼게요. 다음 자료 1번은 조선 후기 사회적 변화와 관련된 역사 사실이며 자료 2는 제7차 교육과정 10학년 한국사일보다. 자료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자료 1번은 내용을 총괄 개념을 묶어서 가르치고 한다. 통상적으로 일반화된 개념과 사용된 내용 조직과 구분된 총괄의 성격을 고려해서 적절한 총괄 개념을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일단은 자료 내용을 보야 되겠죠. 자료 1번이나 자료 2번은 뭐와 관련된 내용이야? 이거. 자, 이거는 조선 후기와 관련된 내용이죠. 예. 그래서 일단 총괄 개념의 특징이 뭐냐면 총괄 개념은 제한된 일반의 특징을 갖고 있어요. 시대가 명시돼야 돼. 예. 그래서 이 조선 후기라는 말을 명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보면 그 내용을 이제 묶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총괄 개념의 특징은 이제 하나로 이제 묶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묶으려고 보면 그 내용을 보면 근대와 관련된 내용 있죠. 뭐 항조 항세 운동이 일어났고 분홍충이 승전했고 가계 수입이 증대되고 영농 방법의 도입.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은 조선의 근대화의 전개와 관련돼 있어요. 그 내용을 통해서 흐름을 묻고 그 다음에 시기를 한정시켜 주는 거. 이게 총괄 개념 또는 일만화의 특징이다. 요 관련인데 요거는 지금 파란책이나 남색책 내용을 읽어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예. 이걸 뭐 개념이면서 또 일반화를 같이 묶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들인데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 노란책 내용을 보면 좀 이해가 돼. 이 노란책 내용을 보면 예. 이 노란책 관련된 내용이야. 이게 02년 문제니까 이 노란책 관련된 내용이에요. 예. 제가 이때 이제 그 시험 받았고 합격했었거든요. 예. 그때 제가 이제 그때 120 몇 명을 뽑았나? 1차 시험에 합격했는데 129명을 뽑았어요. 아, 그때 진짜 많이 뽑았어.
129에 110몇 명을 뽑았다. 경쟁률이 그때 7대 1이었어. 경기도가 120 몇 명 뽑았는데 그때 경쟁률이 7대 1이야. 예. 그 7대 1도 지금 높다고 하는 과목도 있는데 그땐 진짜 그 르네상스 시기였죠. 7대 1이면 지금 낮잖아요. 우리 역사과 입장 올 때는 역사과가 이제 탑이잖아요. 지금 임용 시험에서는. 예. 그때 냈던 문제인데 제가 그걸 이제 풀고 11등을 했나 그때? 예, 경기도에서. 아, 근데 제가 이제 합격을 할 줄 알았어. 이때 1차에서 11점을 플러스 11등이고 그 커트에서 이제 12점 더 맞았거든요, 제가. 지금 1점을 또 합격인데 제가 2차를 너무 안이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준비를 안 했어요. 그때 2차는 진짜 간단했는데 진짜 막말로 그 정도 점수면 내가 이제 시험장 가갖고 그 앞에 있는 면접관을 가서 딱 1대이지 않은 이상은 합격을 할 수 있는 그 점수인데 떨어졌어요. 내가 지금부터 딱 1대였냐? 그건 아니고요. 예, 일단 말을 좀 제가 삐딱하게 했죠. 그 다음에 바바이 코트 입고 그냥 안에 들어가고 좀 그래가지고 그때 바바이 코트만 안 입고 그냥 벗고 들어갔으면 적어도 1, 2점 정도는 딸 수 있었는데 예. 그러면 합격을 할 수 있었죠. 02년도에. 내 진짜 인생의 큰 실수인 것 같아. 예. 그 떨어져서 이제 그때 이 시험 때문에 떨어졌는데 02년 때 하여튼 그 생각이 나네요. 예. 자, 그 2차가 진짜 중요해. 2차가. 예. 자, 그 다음에 내용을 보면요. 자료일의 내용을 다루는 학습 결과를 평가하기 위한 서술형 지필고사의 평가 기준은 상중하로 나누려고 했다. 자, 자료 2의 다음표는 중하의 평가 기준을 참고해서 빈칸 상에 해당하는 적절한 평가 기준을 쓰시오. 근데 최근에 이런 문제는 안 나와요. 이때 이건 수행평가 이론과 실제라는 책이 있어요. 예전에 그때는 필독서였는데 지금 그 관련된 내용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뭐 답안만 참고해 주세요. 답안만. 지금은 나올 가능성이 없는 그 문제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조선후기 농민들이 농업생활 활동이 당시 사회 경제적 구조 근대화와 흐름과 밀접하게 관련된 설명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볼게요. 4번을. 자, 4번도 이제 그 설명 방식과 관련된 내용이죠. 이 내용을 이제 보면 자, 미추진 기획을 활용한 설명 수업을 전개한 교사들만의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자, 역사 수업 시간에 교사는 학생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설명 방식을 사용했다. 그 가운데 월시의 총괄적 설명은 역사학습의 구조와 학생들 역사 사고 형성에 기여할 수 있어 강범위하게 이용했다. 이렇게 있죠. 자, 일단은 이제 지문 내용 하나 보죠. 자, 잉글랜드 찰스 힐스와 의미 크노에 관한 대립과 미국의 남북전쟁 내전에 관한 개념을 설명했다. 보통 혁명과 전쟁의 전개 과정 있죠. 혁명이고 전쟁이잖아요. 이런 전개 과정들은 그 수용하는 그 설명 방식 발생적 설명 과정이에요. 이게 딱 맞아. 네. 그래서 요거는 틀렸죠. 네, 잠깐만요. 제가 모두 고른 곳이니까 잠깐만요.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예, 말을 잘못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걸 제 발생적 설명 과정이 아니라 이건 좀 다른 식으로 설명할게요. 제가요. 예. 내전의 개념을 청교도 혁명 안에서 각설과 대립, 미국 남북전쟁, 자유주의 노예제 대립과는 역사설을 하나 묶어 설명했어요. 예. 제가 여기 답이 이미 나왔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 발생적 설명이 아니라 총괄적 설명이에요. 예. 제가 발생적 설명도 맞긴 맞는데 여기는 답이 이제 이렇게 구성돼 있으니까 이거는 총괄적 설명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을 보죠. 니은은 1791년에 일어난 IT 혁명의 기원과 전개 과정 단계별로 연결하고 그 성공에 미친 프랑스 혁명에 영향을 한다. 자, 기원이나 전개 과정 요걸 이제 밝히는 것들은 발생적 설명 과정이죠. 그래서 요거는 틀렸죠. 일단은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을 보면 19세기 후반에 유럽 각국의 아시아, 아프리카 번인 영토 분할 사례를 열거하면서 그걸 제국주의와 관련된 설명이죠. 제국주의.
하나는 묶어서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뭐냐면 총괄적 설명이죠. 자, 그럼 니은을 보면 신항의 발견 후에 유럽에 나타난 물가 상승에 대해 말했다. 통화량이 적정 수준 이상은 많아지면 인플레이션이 초래한다. 이렇게 있죠. 자, 요거는 원인하고 결과죠. 그래서 이건 총괄적 설명이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총괄적 설명 원인이 없죠. 원인이.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윤을 보면 자 알렉산더 동방 원정과 장관의 서역 사형이 전개된 가정과 성격을 초점 맞춰서 가정과 성격 그 자체의 실체를 초점 맞춰 설명하는 방식을 총괄적 설명이죠. 그래갖고 요거는 총괄적 설명 맞죠. 그래서 기읍, 디귿, 미은 그래서 답이 5번이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을 볼게요. 자, 5번은 발생적 설명과 합리 설명 관련된 내용을 이제 고른 내용인데 한번 보면요. 이거 보기 전에 첫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증번호는 90번이에요. 예, 첫 번째 인증번호는 90번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기획 관련된 내용을 보죠. 기획은 다 지문이 길어가지고 제 목이 이제 갈 것 같으니까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고 요 관련된 내용은 어디와 관련된 건 발생적 설명 관련된 거야. 발생적 설명. 그래서 이제 뭐 찰스 1세가 이제 청교도를 탄압하고 전제 정치 강화하고 스코틀랜드에서 장로교대 반란을 일어나고 등등등 혁명의 과정들을 쭉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뭐 L1, L2, 예. 그래서 C1, C2, C3 그 중간에 이렇게 그 법칙을 개입되는 거죠. 물론 이 법칙 자체가 이제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직접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자 그래서 이제 발생적 설명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볼게요. 2번 니은을 볼게요. 조선국에 들어와 이제 사회 경제적 변동에 따라 사회 모습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여러 방면에서 동시에 전개되었다. 자, 일본의 학자들을 중심으로 국학 연구가 활발해져 이루어졌고 이런 여러 가지 사회 경론이 전개되었다. 이러한 경을 시닥운동이라고 한다. 자, 이 시닥운동 관련된 내용을 관련된 내용 무슨 제시하는 총괄적 개념이죠. 그래갖고 1년의 방황 같은 것도 여러 가지 이제 그 사건들을 일종 하나에 묶는 거잖아. 예. 그래서 총괄 개념으로 제시한 거죠. 그래서 이 내용들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노란책 개념을 대입하면 시당이라는 개념은 단일한 상황적 초과 개념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흐름들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조선후기 때 사회경제 변동에 대응해서 사회개혁적 의지에 따라 형성된 흐름을 총괄 개념이란다. 예. 그래서 이런 시당운동은 단일한 총괄적 개념이라고 해요. 단일한 성향적 총괄 개념이라고 해요. 이 노란책이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총괄 개념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잠깐만요. 여기 보기가 없네요. 보기가. 예. 보기가 잠깐만 제가 이걸 빼먹은 것 같은데. 아이고 이런 큰 실수를 했네. 큰 실수했어. 보기가 잠깐 다음 합리설명 보기에 골라서 이제 설명들 골라서 설명을 한 것은 이 보기가 여기 있네요. 특검했어요. 예. 그래서 발생적 설명과 합리 설명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로 골라 설명한 것은 이렇게 있죠. 예. 그래서 제가 착각을 했어. 잠깐 문제 풀다가 문제가 5번이죠. 예. 그래서 일단 이게 발생적 설명과 총괄적 설명이 나왔으니까 보기와 관련된 내용은 기획과 니은을 보시면 되겠죠. 이게 발생적 설명, 이게 그 총괄적 설명. 잠깐만요. 말 잘못했네 제가. 예, 이게 총괄적 설명이고 여기 합리적 설명이니까 그 다음 문제네요. 예, 제가 이렇게 했어요. 자, 여기 보면 1688년 영국 의회에 결탁된 오렌지경 원념이 영국을 침략 당시에 루이 14세가 네덜란드 공산압력을 청하면서 영국 침략을 용이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게 내용이 있는데 요거는 루이 14세의 어떤 목적, 상황, 수단에 따라서 네덜란드 군사적
압력을 초래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오렌지 공이 이제 갈 경우에는 뭐냐면 내분이 일어날 거 생각을 해갖고 철수했는데 오히려 내분은 일어나지 않고 명예훼손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의도하는 루이 14가 의도하지 않은데도 이제 사건이 흘렸잖아요. 예.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루이 14세에 합리 판례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은 이제 루이 14세가 이제 객관적 합리적 판단이니까 드레이의 합리적 설명 이론과 관련돼 있죠. 예. 그러니까 관련된 내용은 이건 총괄이고 합리적 설명이니까 기획과 디귿 이렇게 보면 돼요. 예. 잠시 제가 그 문제 보고 착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차례로 연결된 거니까 여기가 발생적 설명, 그 다음에 여기가 드레이의 합리적 설명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이해를 보면 독일에선 1848년 혁명이 실패한 것은 독일의 민족의 특수성 때문이 아니라 몇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됐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자, 그 보통 이유나 이런 말들이 나오거나 뿌리가 나오거나 이런 것들은 되게 원인과 관련돼 있어요. 역사에서 원인을 표현할 때는 원인을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뿌리, 이유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자, 먼저 보수주의 세력들이 압도적으로 강했고 혁명을 주도한 이들의 정치, 경제, 사회적 목표가 서로 모순되었으며 뚜렷한 행동의 지침도 결여됐다. 자, 그리고 이들이 예상하지 못한 사건에 압도되어 국가적 문제의 바람직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한마디로 무능했다는 거죠. 무능했다는 거. 예. 자, 하여튼 요게 이제 있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원인과 결과니까 인과적 설명이죠. 근데 역사적 인과적 설명은 좀 약간 틀린 게 뭐냐면, 그러니까 과학적 인과적 설명은 틀린 게 뭐냐면, 그 역사의 그 인과적 설명은 배타적으로 이제 뭐냐면 한 가지 원인으로만 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원인을 볼 수 있죠. 예. 자, 그래서 하여튼 이건 인과적 설명과 관련된 거야. 그리고 총괄적 설명은 원인을 얘기하지 않는다고 했죠. 예. 그래서 이제 서로 연결 지은 거니까 이게 이쪽과 연결됐고 발생적 설명, 합의 설명이니까 이쪽과 연결되죠. 예. 그래서 기읍과 디귿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6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다음은 수업 협의에 관한 김교사, 이교사의 나눈 대화다. 자, 기획에 해당 용어를 쓰고 이 설명 방식 유용점을 쓰시오. 요거 그대로 21년도 기출문제 나왔죠. 유용성 쓰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근데 자, 김교사 볼게요. 이번 그 시간에는 월시 수업 방식을 수업에 적용하여 시작을 주제로 한 수업을 진행하고자 한다. 시작이라는 것은 여기 보면 16년도 나왔는데 여기 보면 09년에 이미 이제 시작이라는 개념이 이제 나왔죠. 예. 그래서 총괄적 설명으로 이렇게 나왔잖아요. 물론 오답이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그 기출 공부하실 때 이 오답도 정확히 보셔야 돼요. 이것도. 자, 이 설명 방식은 개별적인 인간 행위 자체보다 그 행위 때문에 발생한 사건들이 그 시대의 일반적 움직임을 속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걸 중점을 두고 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데는 이제 시각이라는 것을 이제 보면 딱 이렇게 볼 때 월시의 총괄적 설명이니까 딱 뭐예요? 예, 총괄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유용성을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유용성, 유용성을 쓰는 내용을 보면 예전에도 한번 이제 얘기를 했는데. 자, 총괄은 사건을 종합 분류하거나 자료를 정리하는 데 필요하며 역사학습의 구조화에 이용될 수 있다. 자, 총괄은 어떤 역사 사건의 전후 관계를 보여주며 그 사건에 속해 있는 역사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효과적이다. 자, 학생들은 총괄을 통해 사건들 간의 관계를 알 수 있으며 관련 정보를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총괄적 설명은 학생들과 과거의 구체적인 모습을 되살리고 과거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동하는 방식을 이해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7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기획과 니은의 설명 방식, 일반적 설명 방식 범주로 순서대로 쓰시오. 자, 일반적 설명 방식은 실제 수업에서 했던 교사들의 설명 방식을 얘기하죠. 과학적 설명 방식은 그 과학자들이 이제 그 과학적 설명 방식은 그 과학철학자들이 만든 그 설명 방식을 얘기하고요. 자, 일반적 설명 방식은 이제 좀 보면 여기 이제 가해 최 교사의 한국사 수업 장면 있죠. 그래서 최 교사가 뭐 1894년에 동학농민운동의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개항의 외세의 비교 경제 침투와 지배층의 가혹한 수탈로 농민의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뭐 등등해서 원인 관련된 내용이 쭉 있잖아요.
최 선생님의 역사 설명 방식은 인과적 설명이죠. 너무 쉽죠? 이거 그냥 주는 문제야. 가끔마다 이제 문제 풀어보면 그냥 주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 주는 문제들. 그냥 근데 그 주는 문제들 틀리면 실질적으로 이제 합격하고는 멀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나는 이제 보면 그 박 교사의 이제 한국사 수업 장면을 보면 자, 1894년 동학농민운동이 있습니다. 1884년에는 갑신전변이 있고요. 자, 두 사건이 어떤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을까요? 자, 여기에도 유사점과 차이점 나왔으니까 이거는 비교죠. 그 비교의 특징이 유사점과 차이점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유사점은 뭐고 차이점은 뭐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자, 그래서 박 교사의 이제 설명 방식은 뭐냐면 비교적 설명이야. 자, 그래서 이제 내용들 파악을 해주시고요. 뒤에 이제 행위 설명 이거는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